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부터 실전 1% 경매 강의 1강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실전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두를 통틀어서 진짜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켜드릴 겁니다. 왕초보에서 진짜 고수가 되는 과정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당부드릴 것은 처음에 경매를 익히기 위해서는 법률과 친해져야 돼요. 법률 용어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판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판결 기록을 보고 읽으면서 이게 어떤 논리로 해서 이러한 판결이 왜 나왔는지 한 번에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한 법률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배려한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깡다구로. 그쵸?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직장에서 많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다 보면은 해야 한다는 과정에서 보면은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눈도 피곤한 상태에서 씻고 잠깐의 체력을 가지고 또 공부한단 말이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의지는 있는데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1강, 2강, 3강 나눠서 할 때마다 너무 길게 안 갈 겁니다. 짧게, 굵게, 정확하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초집중을 해주시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은 권리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술 한잔 마시면서도 네가 그럴 권리가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많이 말을 사용하고 이제 이용은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개념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권리는 무엇인가? 권리라는 것은요, 일단은 말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세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권리.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힘.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법적으로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법이란 글자를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국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법, 국가.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국가로부터 인정된 힘이래요. 그게 권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자,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첫 페이지. 책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5페이지 봐보세요. 자, 제1장 경매와 권리가 있고 제1절에 권리라고 나와 있죠. 이 권리에서 밑에 하나, 둘, 3,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권리람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힘을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죠. 찾으셨나요? 밑줄 쭉 그으시고 여기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적의 동그라미 그리고 국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여기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란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밑줄 그으세요. 별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되거든요. 자, 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칠판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권리에 대해서. 자, 갑소유로 인정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예요. 한 1억짜리라고 두고 보자고요. 1억 주고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럼 갑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뭐에 대한 소유자? 토지에 대한 소유자. 물건에 대한 소유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한동안 토지를 비워두고 방문을 안 한 결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을 지어놓고요. 월세까지 받고 있더라. 자, 여기서 이 건물은 무단 건축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를 지배받았어요. 느낌으로 공감되시죠? 나중에 정확하게 배울 텐데 토지 소유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요, 이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나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단으로 을이 건축을 지었으니 이거는 을은 불법행위를 한 거죠. 자, 이때 갑은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국가로부터 인정된 힘이죠. 근데 나는 개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국가를 찾아가야죠. 국가한테 이르는 거예요. 국가. 판사님이라고 두고 볼게요. 판사님, 제가요, 이 토지를 나중에, 모텔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라는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여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가 지금 권리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가로부터 인정된 힘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으로부터 네가 진정한 이 토지의 소유자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또 을이 진정으로 무단으로 계약 없이 각가의 약속이나 계약이 없이 건물을 지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갖겠죠. 그리고 나서 국가는요, 을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시켜줄 거예요. 자, 권리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가지고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고요. 그 뭐예요? 뭐 해머 같은 거 갖고 가서 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법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자전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미치게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학교까지 막 걸어가고 그랬다? 난 대학생인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떡볶이를 먹고 지나가는 길에 내 자전거를 타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자전거 맞죠? 내가 이 자전거의 소유권자예요.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갖고 이 새끼야 너 나와 이 새끼야 내 자전거야 하고 갖고 오면 안 돼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법률의 힘을 빌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의 글자를 읽을 때 그 능력과도 일맥상통한 말인데 제 말에 공감이 되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주입을 시켜드릴게요. 아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해? 아니다. 암기지. 자, 보자고요. 갑이 국가를 찾아가서 일렀죠.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 미운놈이. 이때 국가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강제력을 동원하는 절차. 아니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가 맞네요. 언어가. 갑이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예요. 이게 맞죠? 국가를 찾아가서 우리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고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보고 소송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 국가의 힘을 동원받는 절차를 우리는 소송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을 하고 나니까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말이야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안 되지. 너는 불법행위를 한 거야. 건물 철거를 해야 되고 너는 손해배상까지 할 준비하고 있어라.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은 갑은요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이겼다는 소리예요. 패소는 소송에서 졌다. 승소는 소송에서 이겼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국가는요,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켜버릴 거예요. 맞죠? 내가 해머 가지고 가갖고 때려 부수면 안 된다 그랬죠? 야, 왜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소송에서 승소했지? 내가 해머로 내일 부셔버릴 거야, 이 새끼야. 내 권리를 지금에야 통쾌하게 행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절차를 통해서 건물을 부셔버린다고.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것. 이 철거를 하는 거는요, 뭐라고 부르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를 보고 우리는 강제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국가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절차를 보고 강제 집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갑이 국가를 찾아가서 일러요.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를 갖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소송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포인트는 모든 절차예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매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내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전 소유자는 이제 나한테 집을 비워줘야 되죠. 근데 안 비워주는 거야. 그때 나는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그쵸?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를 갖춰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걸 걸쳐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강제 집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강제 집행인 줄 알아요. 집행관이랑 집행관 외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짐을 막 빼낸다. 그거 강제 집행이지. 그것만 강제 집행이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국가가 강제를 동원하는 모든 절차는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다. 국가로부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고 권리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자,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절차를 보고 소송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승소라는 말은 소송에서 이겼다. 패소라는 말은 소송에서 졌다. 자, 국가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를 보고 우리는 강제 집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권리를 배우면서 소송은 무엇인지, 강제 집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자, 권리를 배웠는데요. 권한은 뭘까요? 권한은 뭘까요? 권한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까 제가 지금 지운 그림 있죠? 그때 갑은 소유권의 침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무단 건축을 해가지고. 그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굴 찾아가요?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소송장 접수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무사가 국가를 찾아갑니다.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법무사는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내가 갑이 소유권자로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절차를 갖는 데 있어서 지금 권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한번 느낌을 대답해보세요. 자, 이때 법무사는 대리인으로서 권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권한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어떤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 안에서 특정한 어떤 역할을 받은 것.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대리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권한자예요. 그 시킨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고요. 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팀장한테 그 팀원을 해고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권리를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팀장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팀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보고 이제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권한과 권리의 차이를.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1강은 마무리 지을 건데, 우리가 앞으로 경매하잖아요. 채권과 물권의 개념이 없으면 권리 분석 못합니다. 그리고 경매 깊이 있게 못합니다. 채권과 물권의 개념을 반드시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오는 어떤 내용의 기본, 뿌리, 이해를 위한 뿌리는 물권과 채권이에요. 그 두 가지는 항상 반드시 내가 완전하게 몸속까지 소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경매 못합니다.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뭘까요? 채권 많이 들어봤죠? 뭐 사채업자들이 쓰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권리는요,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법률 용어는 어려운 쪽에서 읽으면 쉬워요. 재산에 대한 권리. 신분은요, 신분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신분에 대한 권리는 경매 투자라는 데 있어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다루지 않을 것이고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재산에 대한 권리는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뭘까요? 물권은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이 칠판 지우개를 사면은 이 칠판 지우개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 칠판 지우개는 물건이죠?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자로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오케이? 물권. 채권은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채권을 특정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물건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죠? 채권은요. 특정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확 안 오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건은요, 보세요. 갑에게 재산이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첫 번째로 어떤 재산이 있냐면요. 저기 경기도에 황금알 땅을 갖고 있어요. 아주 잘 사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 얼마 주고 샀냐? 한 5억 주고 이 땅을 샀대요. 자, 이때 이 토지는 갑의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죠? 자, 이때 뭐에 대한 재산이죠? 뭐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네.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는 땅이라고 적을게요. 땅이라고. 이 땅은 물건이네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다. 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여러분이 멋진 스포츠카 한 대를 샀습니다. 자, 얼마를 주고요? 1억을 주고요. 자, 자동차라고 할게요. 스포츠카. 자, 이거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가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는 물건이죠.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샀으면은 이 물건을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권리가 있다고 했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대로변 옆에다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다가 술 먹은 날라리가 차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자, 이때 나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그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안 침해받은 거예요? 침해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훔쳐간 놈을 찾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권리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한 권리 때문에? 그 훔쳐간 사람이 훔쳐가지 말아야 되는 권리 때문에? 아니,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걸 보고 우리는 물권이라 그래요.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이번에 채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갑이요. 갑의 재산이, 갑이, 을에게 한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이것도 갑의 재산이에요. 돈을 빌려준 것도 갑의 재산이에요. 5천만 원은 갑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한 기간에 을이 돈을 갑에게 갚지 않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약속 시간이 도래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연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죠. 뭐 때문에? 권리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때 보세요. 이거는 돈 빌려준 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화폐 쪼가리, 종이에 대한 권리인가? 아니죠. 이번에는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그 약속일이 도래한 시점 때는 을은 갑에게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갖게 되죠. 그렇죠? 맞나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은요, 돈을 빌려줬던 갑은요, 돈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갖게 되죠. 맞나요? 이때 누구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죠? 특정 상대방인 을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을은요, 특정 상대방인 갑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을이 나중에 뭐 병을 찾아가고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갑에게 특정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갑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응용해갖고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을이요, 그 5천만 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돌려막기를 하느라고, 미치사가 돌려막기를 하느라고 병한테 5천 원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을이 돈이 없대. 이런 첸장. 이랬을 때 갑이, 야 잠깐만 그 5천만 원 내 거야, 내놔. 갑이 찾아가갖고 병한테 이렇게 했을 때 병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갑은요, 병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채권인데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돈 내놔라. 근데 병한테 적어놨대요. 이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병에게 돈 내놔라 5천만 원 이거 내 돈이다. 내가 받아갈 돈이었어. 라고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권의 개념은 특정 상대방, 특정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채권. 다시 정리. 채권, 특정 상대방, 물건의 지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한다, 채권.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로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아까 여기 가지고 토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건물 좀 이렇게 지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공사대금으로. 병아 건물 지어줄래? 이 사람 건축업자라고 할게요. 건축업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는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건물을 내가 여기다가 네가 말한 대로 예쁘게 지어줄 테니까 1억 꼭 줘. 하고 서로가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떠한 갑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을 완성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로 한다. 도급인. 이때 갑은 도급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정은요.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그리고 이 행위로 약정한 것을 완성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수급인이라고 부른다. 이거 외워두세요. 머리 복잡하시죠? 외울 거 많아서. 도급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을 보고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자, 이때 갑은요.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죠? 무슨 채권? 약속대로 이 건물을 완성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약정대로 공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정에 대한 특정 상대방에게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채권이죠. 오케이?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왜? 정의 건물을 지어주다가 제대로 안 짓고 도망을 가거나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산이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을까?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지금 권리는 갑한테 있죠. 건물을 완성시켜달라고 할 권리. 그런데 말이죠. 이 정이 건물을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누가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가 있죠? 정이 반대로 권리가 이제 또 하나 생긴다? 무슨 권리? 1억 나한테 내놔. 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제 갑에게는 또 어떤 의무가 생긴다? 무슨 의무? 주기로 한 1억을 얘한테 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이때 정은 1억을 달라고 했으면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대답 바로 나와야 돼. 이 정도만 대답이 나오면 돼요. 정은 건물을 완성시켰고 이제 갑한테 공사대금 주기로 한 거야. 1억 주세요라고 했으면 권리가 생겼어요. 이거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되나요? 물건과 채권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책 5페이지 볼게요. 중간 밑에 제2절 물건과 채권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크게 걸리는 재산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밑줄 치세요. 그리고 숫자 1이라고 달아놓으세요. 1. 재산권과
신분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으로 나누어진다. 신분권 밑줄 숫자 2.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재산권 중에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강을 수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2강에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어려웠나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어는 나중에 천천히 외워질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뭘 배웠는지, 물권은 뭘 의미하는지, 채권은 뭘 의미하는지, 권리가 뭐지? 권한은 뭐지? 소송이 뭐지? 강제집행은 뭐였지? 내가 말로는 지금 터져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를 했으면 된다고요. 대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강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